한국의 자유주의에는 왜 뿌리 내리지 못했는가? 5부 안창호 사람을 바꾸는 일. 1897년 평양의 쾌재정 약관의 나이 20살도 안 된 한 청년이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독립협회가 평양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 연 만민공동회였습니다. 지난 4부에서 우리는 독립협회와 서재필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고종의 거부, 독립협회의 강제 해산, 서재필의 재추방.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창호, 호는 도산입니다. 그는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의 회원이었고 독립협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세대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과 박지원은 서로의 실패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길준과 서재필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각자의 방식으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안창호는 독립협회의 좌절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이전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회를 요구하는 것, 신문을 만드는 것, 결사체를 조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시도되었다. 그런데 왜 매번 무너졌는가? 그의 답은 제도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지키고 운영할 사람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창호는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치 제도를 요구하는 대신 그는 사람 자체를 바꾸는 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가 세운 신민회는 비밀 결사 형태로 교육과 산업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1913년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흥사단이라는 이름과 조직은 사실 안창호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 유길준이 국내에서 흥사단이라는 이름의 계몽단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1911년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안창호는 이 흥사단의 이름과 정신을 미국 땅에서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3부에서 우리는 유길준이 제도를 배웠지만 그것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유길준이 남긴 조직의 이름이 안창호의 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흥사단의 핵심 구호는 무실역행입니다. 무실은 참되고 성실함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역행은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뜻합니다. 안창호는 덕, 체, 지 세 가지 수련을 동맹하여 건전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 흥사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전 4명의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층위의 작업입니다. 정약용은 통치자의 도덕성에 기댔습니다. 박지원은 시장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유길준은 헌법과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서재필은 언론과 결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안창호는 이 모든 상위 구조를 잠시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 개인의 인격이라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 접근에는 분명한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오랜 전통 안에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하며 결사의 습관과 시민적 독성을 민주주의의 숨은 토대로 지목했던 것처럼 제도를 지탱하는 시민의 습관과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헌법도 공허한 문서로 남는다는 통찰입니다. 안창호는 정확히 이 지점을 조선의 실패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안창호의 전환은 이전 시도들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가장 성숙한 접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달랐습니다. 독립협회는 2년 만에 해산되었지만 흥사단은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창호가 세운 조직은 이전의 어떤 정치적 시도보다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창호의 이 전환에는 또 다른 균열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1922년 안창호는 민족계 조론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에서 그는 조선이 힘을 잃은 이유를 서로를 믿지 못하고 편을 가르며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민족성의 결함에서 찾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서로 믿고 일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편 가르기부터 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조선이 망할 때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이 진단은 후대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습니다. 조선이 국권을 잃은 것은 민족성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라는 구조적인 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계 조론은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민족 스스로의 결함으로 돌립니다. 이 논리는 식민 지배자가 피지배 민족을 낙후되고 미성숙하다고 규정하며 지도와 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낯익은 패턴과 다시 마주칩니다. 6.1주는 후쿠자와의 문명 단계론을 통해 자유주의를 배웠고, 그 안에는 미개와 반개와 개화라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서재필은 미국의 자유를 배우면서도 다른 민족의 자유는 눈감았습니다. 안창호에게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는 조선의 실패를 외부의 폭력이 아니라 내부의 결함에서 찾았고, 그 결함을 고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선의는 분명했지만 그 진단의 틀 자체는 식민 지배의 논리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안창호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의 자유의 토대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부에서 우리가 정약용을 두고 지적했던 문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사는 성군 한 사람의 도덕성에 정치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안창호는 그 대상을 군주 한 사람에서 민족 전체로 확장했을 뿐, 제도가 아니라 도덕성의 미래를 건다는 근본적인 논리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다산의 경우 좋은 군주가 나타나는 일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안창호의 경우 좋은 인격을 갖추는 일은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도덕에 의존한다는 틀은 같지만 그 도덕을 만드는 주체가 한 사람의 왕에서 수많은 개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진전인지 아니면 같은 함정이 더 정교한 형태일 뿐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창호는 이전 4번의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도와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할 사람을 기르는 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그가 만든 조직은 이전의 어떤 시도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조선의 실패를 민족 내부의 결함으로 설명하는 위험한 논리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고, 동시에 다산에서 시작된 도덕 의존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얼굴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박지원, 6.1준, 서재필, 안창호를 통해 한국 자유주의가 뿌리내리려 했던 5번의 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덕에 거는 것, 경제에만 머무는 것, 제도를 배우되 오염되는 것, 운동을 만들되 정체성을 잃는 것, 그리고 다시 도덕으로 돌아가는 것. 이 5번의 시도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 앞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자유를 지킬 힘은 제도에서 나오는가, 사람에게서 나오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려 합니다.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최초의 공화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왕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시대, 왕이 사라진 자리에서 조선의 사상가들은 과연 자유주의의 두 축, 정치와 경제의 자유를 하나로 묶어낼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조소왕과 삼균주의를 중심으로 다음 편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